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조선 태종 때 기녀였다가 옹주가 된 여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희야는 보천 출신의 기녀로 궁중연회에 참석하는 상기였습니다. 상기는 가무가 뛰어난 기생을 일컫는 말로 궁중연회에 참석할 만큼 춤과 노래가 뛰어난 기생으로 그 외모 또한 아름다워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여인이다 보니 많은 권력자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 가희야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돈과 폐물을 갖다 바치면서 가희야에게 접근했습니다. 가희야도 이들을 뿌리치지 않고 재물을 취하며 이들과 정을 통하기도 하고 기생으로서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요. 자신을 노리게 취급하는 이 권력자들, 양반님네들에게 신물이 나 있었고 자신도 그들을 놀리며 이용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가희야는 금군 총재 기무와 정을 통하고 있었는데요. 기무는 태종 이방원이 사저에 있을 때부터 호위무사로 총애를 받아 대장군으로 승진을 한 인물입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방원의 편에 서서 공을 세워 공신에 책록되고 희천군에 책봉되었죠. 이어 자군총재, 자군도총재, 우군도총재와 병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태종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을 누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가희야에게는 함께한 숱한 남자들 중 하나였을 뿐 별다른 의미가 없었고 이후 가희야는 또 대옥은 황상에 첩이 됩니다. 개국공신의 후손으로 묵가에 급제를 해서 벼슬길에 나섰고 태종 때 병조판서에 오르고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때 중군장을 맡았던 무신이었죠. 하지만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가 탄핵을 받기도 하고 기생을 만나느라 왕의 가마를 호위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등 술과 여자 문제로 자주 탄핵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무는 가희야와 정을 통하며 가희야가 자신의 여인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그녀가 황상에 첩이 된 것에 몹시 화가 납니다. 가희야, 너는 어찌 나를 배신하고 황상에 첩이 되었느냐? 기무는 가희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값비싼 폐물을 건네고 다시 돌아오라는 애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기생입니다. 기생에게 주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길가에 피고 담 밑에 자라는 꽃을 누구라도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희야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렸죠. 1407년인 태종 7년 12월 1일 가희야는 국왕견장신년, 즉 왕이 무신들을 위로하는 잔치가 있어 아름답게 꾸미고 잔치에 다녀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길 어두운 밤 기무가 부하 30여 명을 시켜 가희야를 납치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기무는 가희야를 꼭 데려가야겠다는 일념으로 황상의 집을 포위했고 기무의 부하인 갑사 나원경, 고효성 등이 황상의 마당에 들어가 그녀를 찾았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하고 가희야의 옷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날 일찍 기무는 다시 수하 군사들을 보내 가희야를 납치해 오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희야를 발견해서 납치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황상이 말을 타고 쫓아오자 기무가 즉시 부하인 또 갑사, 양춘무, 고효성, 박동무 등 30여 명의 병사들을 출동시켜 황상과 몽둥이를 들고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난투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났고 태종 이방원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죠. 태종은 내연에 정지하는 상기를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이라 하면서 궁중연회에도 보내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을 모두 탄핵해 아래라 하며 사원부 지편 김경에게 명을 내립니다. 대관들은 궁중연회에서 가무를 하는 기녀들을 첩으로 삼은 대신들을 일제히 탄핵했는데 그러고 보니 조정 대신들 가운데 상기를 첩으로 들이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수가 하도 많아서 이들을 다 파직하면 조정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태종은 장령 탁신을 불러서 어제 들으니 상기를 첩으로 삼아 탄핵당한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첩을 집에 숨겨두고 외출도 못하게 하는 자들을 탄핵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지 상기를 첩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구와 기무는 이미 출사하게 하였으니 너는 그리 알라 하며 사건을 축소하도록 다시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탁신이
기무의 죄는 하구와 같지 않습니다. 대낮에 큰 길에서 금군을 보내어 사사로이 싸움을 시켰으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난을 꾸미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며 기무를 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기무는 공신이니 죄를 줄 수 없지. 깨어서 나쁜 짓을 하도록 이끈 자들을 조사하여 아래라 하며 명을 내리는데요. 기무를 벌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탁신이 다시 기무가 가이아를 납치하기 위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상세히 아뢰고 기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태종은 황상은 파직시키고 기무의 부하 양충무 등 4사람은 각각 본향의 수군에 편입하고 가이아는 장 80대에 처하되 속전을 바치게 하고 기무는 공신이니 처벌하지 말라 하며 기무의 처벌을 거절합니다. 가이아는 장 80대의 처벌에 처해졌지만 속전을 바치라고 했으니 곤장을 맞는 대신 돈을 내면 되는 것이었죠. 탁신은 다시 한번 기무의 처벌을 권했지만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상은 자신이 벌인 일도 아닌데 파직을 당하게 되었죠. 황상을 파직한 태종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태종도 이전부터 연애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가이아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경혜루에서 국왕이 군신들과 함께하는 연회가 열렸는데 가이아도 당연히 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이아는 거기서도 단연 가무가 돋보여 여러 대신들의 찬탄을 자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자색이 워낙 빼어나 멀리서도 그 모습이 눈에 확 띄었던 겁니다. 가관이로다. 태종도 이런 가이아의 모습에 반해 가관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었죠. 가이아는 포구락 정제를 잘 추었는데요. 포구락은 기녀들이 주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공을 포구문으로 빠지게 하는 유의입니다. 이 포구락 정제를 하면서 실수를 하면 왕과 대신들이 기녀의 얼굴에 먹점을 찍는 벌칙이 있었는데 조선 최고의 기회를 갖춘 가이아는 이 태종의 눈총을 의식하고 일부러 실수를 저질러 태종에게 먹점을 받은 적이 있었죠. 가이아가 그 고운 얼굴을 들이밀자 가슴 설레하며 먹점을 찍은 태종. 태종의 마음에도 먹점이 찍힌 것 같네요. 그리고 1407년인 태종 7년, 그러니까 가이아와 관련된 이 난투극이 벌어진 지 5년이 지난 후 가이아의 이름이 실록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명하여 창기로 나이가 15, 6세가 된 자 6인을 뽑아 명빈전, 즉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의 시녀로 충당하였다. 창기 3월 가이아, 옥동선 등에게 금과 술과 가무를 배우도록 하고 3월 등에게 각기 쌀 석섬씩을 내려주었다. 자, 여기서는 가이아의 나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가이아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하의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삼은 것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다른 인물인 것처럼 꾸며서 궁에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인 1413년 가이아는 태종의 총애를 받고 공연할 때 쓰는 의막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1414년인 태종 14년 1월 13일 태종은 기생 가이아를 후궁으로 삼았고 가이아는 기생의 신분에서 옹주의 신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선 옹주가 된 것이죠. 조선 초기에는 내명부의 관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옹주의 직책이 왕의 딸 외에 왕의 후궁, 왕자의 부인 등에게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종은 일왕비, 3후궁을 법제화했었는데 스스로 이 법을 깨뜨리고 많은 후궁을 들였으며 가이아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조선 태종 때 권력가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태종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여인 가이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